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체코의 구원자. 2. 비밀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3. 한국의 국방기술이 유럽을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방산에 겹경사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근 체코 언론에서 보도한 특집 기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유럽의 소국 체코에서 최근 한국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은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밀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FA-50의 무장으로 아무나 쓸 수 없는 암램이 통합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한국 방산. 이번에는 체코의 사례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억 달러.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미국의 군사원조 규모입니다. 장장 6개월에 다다르는 긴 전투에 들어간 금액은 천문학적일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이 오로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비용으로 쓰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전의 수렁 속에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의 자산을 깎아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간접적으로만 지원했던 이들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광기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생각에 들자 직접적인 도움에 나서며 무기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EU에 가입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는 물론 탱크와 기타 전략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상당 기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폴란드가 지원해준 무기가 꼽힐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 못지않게 우크라이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베푼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체코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가 소련제 탱크를 개량한 T-72M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몰래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륙 양용 보병 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우크라이나에 함께 보냈죠. 화력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지원을 피했던 이후 국가들 사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나라가 체코였던 것입니다. 체코의 용기 있는 결단을 마중물 삼아 EU와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뛰어들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EU에 가입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코는 이로 인해 곤란해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기를 지원한 것은 러시아의 공격이 비단 우크라이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공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설사 들통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내비쳤죠. 체코 민간 무기 거래상 역시 우크라이나에 56대의 수송기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민간 부문까지도 우크라이나로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필연적으로 병력 공백을 발생시켜 국방력 약화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무기들 가운데 일부분이 테러리스트 단체나 제3국으로 팔린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체코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무기가 외부로 빠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직접 무기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체코는 즉각 이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체코는 자신들이 밀무역업자들의 피해를 입은 국가라고 말하며 현재 이로 인한 국방력 손실이 꽤 크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체코는 미국이를 최근 퇴역시키고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대여 중입니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 소모시키고 그 기회에 정권을 현대화하는 것이 체코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상 병력을 공유해주고 항공 병력을 공유하려다 보니 그 전략 공백을 메워줄 무기를 어디에서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퇴역한 미국기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도 못한 채 그냥 쥐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국방력 확충과 신무기 도입이 체코도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병력과 자원이 지원의 형태로 우크라이나로 쏟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무기를 수입해 올 것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무기 거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물량 이상은 생산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 체코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체코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었고 그 수입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조를 넘는 엄청난 금액의 대규모 무기 수입.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계약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체코는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몇 안 되는 무기 선진국뿐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이라는 의외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폴란드가 일찍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했던 것을 체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폴란드의 K9 도입을 모험이라고 생각했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개발한 더 좋은 무기를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체코는 한국을 교섭 대상자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한국 방산 무기의 위험이 드러나자 폴란드가 이를 믿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코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한국과 계약하면 퇴역 미국기를 공유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체코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첩촉, 무기 수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체코 국방부의 보도였습니다. 아냐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의 무기 도입을 얘기하던 도중 체코 국방장관이 폴란드군의 현대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체코 기자가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한국 무기의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질문했는데요.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은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회피하는 태도에서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은 체코 정부가 한국 무기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했습니다. 체코 내부에선 이에 대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는 한편 체코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타당성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 더욱이 폴란드와 체코가 비셰그라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폴란드를 따라 체코도 한국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비셰그라드 그룹 수의 수장들과 만나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비즈니스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에 체코 입장에서는 사전에 논의가 된 무기를 한국과 협의를 통해서 도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체코는 국방비를 전년 대비 평균 10%씩 올리기로 합의해 한국 무기 수입에 필요한 자원도 미리 확보해 두었죠.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체코는 한국 무기 수입에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수입한 FA-50의 개량 과정에서 AIM-120의 통합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체코는 더는 한국 무기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AIM-120은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위 암램으로 불리는 무기입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적기를 격추하며 발사 후 망각 파이어, 포격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발사 후 파일럿이 착탄할 때까지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 없이 일정 이상 거리에
타겟이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추적하기에 현재 미국 공대공 무기의 주류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에임 120의 시스템 통합을 자국 전투기 외에는 허락해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꾸준히 암램의 통합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했죠.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제 전투기에 암람을 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합니다. KF-21도 암램 통합에 실패하고 하는 수없이 유럽제인 미티어와 아이리스-T를 달기로 결정하는 등 최우방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 통합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그런데 폴란드 언론이 최근 안현호 카이 사장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FA-50의 암램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통합 무장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에 FA-50은 조만간 지금보다도 더 발달한 무장을 탑재하고 유럽 전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실전에서 충분한 기량을 증명했지만 개량을 거듭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체코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FA-50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미국 전투기에나 달 수 있는 함람을 FA-50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체코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FA-50은 주어진 옵션 중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폴란드 국방에 있어 FA-50은 큰 행운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도 대박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에서 논의 중인 무기 도입 논의와 관련 한국 무기 도입은 이제 세계 각국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량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정도로 한국 무기를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한국 방산에 비추오는 서광이 앞으로도 계속 내리쬐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국가가 방산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체코뿐만 아니라 한국도 폴란드를 혼란에서 구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5일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약 보름 만의 대규모 공습이며 이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습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차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또 다시 계획적 공격을 가했다며 키이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한 미사일이 약 100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보복으로서 지난달 10일 미사일 84발을 발사한 것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공습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폴란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추적 미사일이 폴란드를 타격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이며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토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예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엔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나토는 통상 수요일 회의를 연다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폴란드 신황을 긴급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00발이 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 푸셰보도프 농장에도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겨냥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공격이 확인될 경우 나토 국가에 러시아 무기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 EU 회원국입니다. 긴급회의는 폴란드 정부가 나토 헌장 사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나토 헌장 사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피오트르 윌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나토 헌장 사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방위 조항인 나토 헌장 5조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조 발동은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격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나토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해 주요 7개국 G7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을 한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폴란드 정부의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공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동거했다고 소개하고 폴란드의 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두 국가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피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애도의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폭격이 러시아의 소행이 맞는지, 그렇다면 의도한 폭격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피격 보도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트위터에 현재로서는 어떤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텅 빈 무기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기 공동구매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의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 분야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각 회원국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는 각 회원국 간 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이 방위력 증강에 쏟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국 간 공동구매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비율이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 비율을 3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정된 방산업계의 생산 역량 내에서 같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국 간 협력 조율 역할을 하게 될 유럽방위청 EDA 예산을 13%까지 증액하는 한편 EU 내 방산업계 생산 증대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명문화된 수준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세부 방안 논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집행위와 보렐 대표가 제안한 무기 공동구매 구상은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국 간 구매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무기 재고를 채우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회원국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유는 C19 팬데믹 국면에서 유사한 이유로 백신을 공동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동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U 내부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통합에 치중해온 이유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럽의 안보를 나토에 오랫동안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렐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위 역량과 군사 분야 투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국방 분야 지출이 삭감됐다고 설명하면서 그간 줄어든 투자분을 메우려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700억 유로 약 96조 원가량을 국방 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산 산업이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1일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와 그리고 신속한 납기가 미국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미 방산업계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연내 폴란드에 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순전히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입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 방산업계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규모 방산 계약을 연이어 따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역시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커졌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이나 독일의 방산업계가 납기를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무기보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부품 호환도 가능하며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비 경쟁이 지속된 이유로 약속한 납기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서 무기 수출을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확전이 될 경우 한국이 유럽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방산 특수를 맞이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전쟁 없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태가 단순히 사고로 밝혀지고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